새로운 도시를 구경하느라 하루를 바쁘게 보내셨군요. 10분마다 쉬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5,000장은 되는 사진을 찍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10분마다 영상통화도 걸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12% 정도만 남게 되었네요. 그치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불꽃놀이도 보여줘야 하고 숙소도 예약하고 길도 찾아야 하죠. 어떻게든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봅시다. 모든 앱을 하나씩 종료해볼까요? 메신저, 사진 편집 앱, 온라인 쇼핑 앱까지 모두 잘 가렴. 배터리가 7%로 떨어졌네요. 남은 배터리를 현명하게 쓰기 위해 구글에 검색을 해봅니다. 그 결과 백그라운드 앱을 닫으면 배터리를 절약하기는커녕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고 하는군요. 강제로 앱을 종료하면 휴대폰은 앱을 닫고 램에서 앱을 지우는데 이때 귀중한 전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앱을 다시 연다면 활성화하는데 더 많은 리소스가 사용될 거고요. 한 앱을 종료하고 다른 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앱은 램에 저장됩니다. 앱은 정확히 동일한 상태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대기를 해서 아까 그 앱을 열면 어떤 배터리나 시간, 데이터도 잃지 않은 채 아까처럼 작동할 거예요. 휴대폰에는 자체적인 메모리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이나 원래보다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앱은 닫히게 되죠. 핸드폰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면 이 시스템이 원활하고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그냥 두는 게 좋을 거예요. 백그라운드에 어떤 앱이 돌아가면 좋을지는 폰이 결정하는 게 나아요. 저녁까지 핸드폰이 버티지 않을 것이란 걸 깨달은 후 가까운 호텔로 뛰어듭니다. 누군가는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키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지만 인터넷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미신이라고 하죠. 10년 전 전화기에 사용된 배터리는 전원을 꽂기 전에 0으로 떨어뜨리면 수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요즘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30%에서 80% 사이일 때 충전하는 게 더 좋아요. 완전히 방전시킨 후 다시 충전을 시키게 된다면 불필요한 충전 주기를 늘어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럴 경우 6개월 정도마다 배터리를 교체할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불꽃놀이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휴대폰을 충전해야 합니다. 급속 충전에 대해 들어본 모든 말들을 생각해본 후 케이스를 벗기시는군요. 케이스 대부분은 열이 나가는 걸 막아주는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핸드폰 안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시원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너무 더우면 충전은 느려지고 배터리가 소모되죠. 온도가 높을수록 충전 과정은 느려집니다. 호텔 객실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지만 그걸 이용하지는 마세요. 에너지는 물리적 케이블을 통해 더 빠르게 전달되거든요. 게다가 충전 패드나 스탠드에 퍼져 있는 모든 에너지가 휴대폰을 뜨겁게 달궈서 좋지 않을 거예요. 컴퓨터의 USB 포트는 암페어가 낮기 때문에 기기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충전 속도는 2배 정도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벽 콘센트에 붙어있는 게 좋을 겁니다. 핸드폰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늘어뜨려 두셨다고요? 이건 안전하지 않아요. 케이블로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핸드폰을 끼우세요. 그러면 그 안에 안정적으로 핸드폰을 두실 수 있을 거예요. 휴대폰이 5% 정도 충전되어 뉴스피드를 스크롤하기 시작합니다. 충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충전 과정은 심각하게 느려질 거예요. 대신 비행기 모드를 켜세요. 셀룰러, GPS, 블루투스 등 가능한 모든 무선 기능과 소리를 차단해 충전 속도가 높아질 거예요. 게다가 통신망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있다면 핸드폰이 신호를 찾느라 배터리를 낭비할 일도 없겠죠? 핸드폰이 80%까지 충전되었군요. 스마트폰 대부분은 배터리 충전 최적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전 습관을 연구하고 잠자는 동안이나 다른 상황에서 80% 충전 속도를 늦추는 기능이죠. 하지만 휴대폰이 필요해서 빨리 충전을 하고 싶다면 잠금 화면에서 배터리가 언제 완충이 되는지 알려주는 알림을 누르고 지금 충전을 누르세요.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OS를 업데이트해보세요. 최신 버전에는 항상 충전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한 패치와 수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고속 충전 기능처럼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운영체제에서 더 잘 돌아가니까요. 짠! 이제 불꽃놀이를 보러 가죠. 가는 길에 급속 충전기를 파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걸 믿진 않았지만 직원은 이 충전기가 핸드폰에 안전하다고 하네요. 10분에서 30분 사이에 배터리를 60%까지 치솟게 한 다음 일정 속도로 충전해 과도한 전류가 휴대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식이죠. 새 충전기를 살 수도 있습니다. 타사의 고급형 충전기에도 기존 충전기와 마찬가지로 안전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어 휴대폰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12W를 처리할 수 있다면 10W 충전기를 구입해 속도를 올려보세요. 보통 핸드폰에는 5W 충전기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좋은 케이블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케이블 안에는 데이터 전송 용선 2개, 충전 용선 2개, 총 4개의 전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충전 속도 제한 역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게 직원은 더 빨리 충전을 하고 싶다면 일반 케이블을 고급형으로 교체해보라고 하네요. 직원의 말을 열심히 듣다가 실수로 낡은 충전기에 탄산음료를 쏟았어요. 이제 새로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네요. 작은 물 한 방울이나 땀 한 방울도 충전 과정을 늦추거나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라이트닝 포트도 확인해주네요. 여기에 배꼽처럼 먼지가 쌓이고 보풀하기가 들어간다면 충전이 번개처럼 빨라지진 못할 거예요. 이쑤시개로 포트의 먼지를 조심스레 제거하고 있네요. 집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 친구가 배터리 절약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하나 건네줬어요. 가면서 읽어볼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배경화면을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의 최신 폰 디스플레이는 OLED입니다. 어두운 배경화면을 설정하면 검은 픽셀을 밝히는데 전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화면의 어두운 영역이 클수록 배터리 소모가 적어질 거예요. 다크 모드도 켜야 합니다. 배터리를 많이 아껴줄 거예요. 활성화하려면 설정, 디스플레이 앤 밝기, 다크 옵션을 선택하세요. 매일 일몰 또는 일출 시에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안드로이드 유저라면 디스플레이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맨 아래쪽에 있는 장치 테마를 열고 야간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설정, 접근성, 디스플레이 앤 텍스트 크기에서 자동 밝기 모드도 비활성화하세요.
주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적절한 조도를 선택해주는 조도 센서는 많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자동 밝기 혹은 자동 밝기 조절 사용을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밝기를 여러분에게 편한 정도로 수동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자동 잠금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화면이 빨리 꺼질수록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겠죠.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자동 잠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쓸 수 있지만 산화되고 녹슬어서 버린 면도날이 몇 개나 되나요? 그리고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용 가능한 화장지를 낭비해 왔을까요? 다행히도 몇 가지 간단한 팁에 따르면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막 식료품점에서 돌아왔다고 가정해보죠. 장바구니는 신선한 농산물과 냉장식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A 유형이라면 아마도 빈 냉장고를 보고 어떤 종류의 정리 시스템 없이 안에 식료품을 넣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B 유형이라면 아마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식물을 분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든지 간에 매일 필요한 필수 아이템을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저장해왔다고 확신합니다. 달걀. 우리는 달걀이 작은 상자 포장에 예쁘게 담겨있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씩 집어서 냉장고 문에 있는 달걀 보관함으로 옮길 준비를 해요. 하지만 잠깐 멈추고 그곳이 정말로 달걀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곳인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그곳은 달걀에게 이상적인 장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냉장고 문은 끊임없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가장 따뜻한 부분 중 하나여서 달걀의 전반적인 품질을 손상시킵니다. 식품 안전 전문가들에 따르면 냉장고 안에 음식을 보관하는 올바른 순서가 존재한다고 해요. 냉장은 음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규칙은 음식을 보관하는 곳의 온도를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주방 찬장 내부의 온도는 10도에서 21도 사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칸의 경우는 3도, 냉동칸의 경우는 영하 18도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냉장식품을 조리 온도별로 보관하세요. 가장 낮은 요리 온도 식품은 윗칸에, 가장 높은 요리 온도 식품은 아래 선반에요. 조리할 필요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즉석 음식은 냉장고 첫 번째 선반에 보관하세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선반들을 조리 온도에 따라 정리하세요. 이 시나리오에서 달걀은 63도에서 68도로 요리되기 때문에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선반에 놓이게 됩니다. 자, 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빵돌이 빵순이라면 빵을 버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빵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고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한 곰팡이는 빵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빵을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걀과 우유와는 반대로 냉장고는 빵을 보관하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대신 빵 조각을 분리해서 비닐봉지에 넣으세요. 이제 봉지를 닫아 안에 공기를 모두 제거합니다. 가급적 빵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야 안전한 보관이 보장돼요. 이제 밀폐된 비닐봉지를 냉동고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빵은 그런 방식으로 3개월까지 버틸 수 있어요. 피클과 다른 양념식품병은 어떨까요? 곰팡이가 자라지 않도록 뒤집어서 보관하세요. 네, 이런 제품들은 냉장고 문에 보관해도 괜찮아요. 그건 문제 없어요. 부엌을 떠나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세요. 들러붙지 않는 새 후라이팬을 살 때마다 그 위에서 무언가를 요리하기 전에 팬을 요리해주세요. 먼저 기름이 필요해요. 팬 가장자리에 기름을 바르고 약 60초 동안 오븐 안에 두세요. 열을 흡수하게 한 다음 팬을 오븐에서 꺼내 식히세요. 여분의 기름을 닦아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기름은 표면이 고르게 될 때까지 팬의 작은 틈이나 구멍을 메워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제 팬을 고온에 노출시킬 수 있고 그래도 손상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욕실용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지는 쉽게 낭비되는 가정용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설령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별 노력을 하지 않아요. 화장지를 거는 방법에 대한 고전적인 위아래 논란과는 별도로 우리가 자주 무시하는 덜 알려진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 화장지 거는 방식에 대한 논란을 잘 모르고 있다면 사람들은 화장지를 거는 올바른 방법이 느슨한 끝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벽 쪽을 향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지만 드럼롤 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만약 끝부분이 위를 덮도록 이라고 추측했다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위를 덮는 방식이 화장지의 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벽에 세균이 모이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장지의 특이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화장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화장지 거리에 화장지를 걸기 전에 롤을 눌러줘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화장지를 누른다는 건 화장지를 바닥에 옆으로 놓고 가운데 구멍이 타원형에서 거의 납작하게 될 때까지 손으로 눌러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화장지 롤을 납작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사실이에요. 목적은 화장지가 회전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심이 원형인 상태로 걸면 화장지가 너무 쉽게 회전해요. 그러면 화장지 사용자가 생각 없이 무제한적으로 화장지를 사용하게 만들죠. 종이를 당기는 힘에 따라 필요로 한 화장지보다 2배 또는 3배의 종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초과 화장지를 다시 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장담해요. 결국 엄청난 양의 화장지를 낭비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타원형 화장지는 회전이 더욱 통제되고 따라서 화장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다음은 면도날로 넘어갈게요. 만약 5일 전에 산 면도날이 이미 욕실 습기로 녹슬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도날을 사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걸 잘 들어보세요. 면도날의 수명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욕실 캐비넷에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만 안다면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면도날의 금속과 상극이라는 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면도날을 사용한 후에 특히 샤워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했다면 항상 말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면도날을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두세요. 욕실 밖에 보관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림없이 더 오래 갈 거예요. 녹슨 면도날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피부에 해로울 수 있고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기를 샤워에 물 웅덩이에 엎어두는 건 절대 안 돼요. 명심하세요. 시원한 샤워 후에 어떤 사람들은 침실로 들어갈 거예요. 취침 시간이 가깝다면 보기 좋고 쾌적한 나이트 스탠드 향초에 불을 붙이고 기분 좋은 화이트 머스크와 따뜻한 바닐라 향을 최대로 즐기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초가 너무 빨리 타버리면 이 방법을 시험해보고 초가 정말로 더 오래 가는지 알아보세요. 양초의 심지를 여러 번 다듬을 수 있고 가능한 한 물과 습기로부터 멀리 보관하세요. 그러면 촌농이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느리게 연소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양초에 관한 추가 팁. 양초를 다 태운 후 유리병을 버리지 마세요. 만약 양초를 끝까지 사용했다면 축하합니다. 물을 좀 끓이고 세제와 따뜻한 물로 용기를 씻고 남은 왁스를 닦아낸 후 병을 재사용하세요. 다육식물을 심을 수도 있고 미술용품을 저장할 수도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아셨죠? 습관의 작은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아래 댓글을 통해서 어떤 팁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화장지로 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될지 두고 보세요.